삼성전자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에 오늘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크게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반도체부터 보게 되죠. HBM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메모리 가격이 좋아지는지, 파운드리 고객은 늘어나는지, 외국인 수급은 돌아오는지 이런 질문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축이 반도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앞으로의 그림이 너무 좁아질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끝은 데이터 센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은 AI 서버와 GPU, HBM, 데이터 센터 투자가 시장의 중심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AI는 결국 현실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공간, 공장, 물류센터, 병원, 집,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로봇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삼성전자, 로봇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삼성전자가 로봇도 한다더라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로봇은 그냥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AI가 필요하고, 반도체가 필요하고, 센서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배터리와 모터, 카메라, 통신 기술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여러 기술이 한꺼번에 모이는 종합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그냥 보고만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확대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과 결합해 미래 로봇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건 삼성전자를 볼 때 중요한 힌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기업인지, 아니면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시대에 로봇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인지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의 다음 단계에서 로봇이 중요해지는지, 삼성전자가 왜 로봇을 그냥 놓칠 수 없는지, 그리고 반도체에서 AI 로봇까지 이어지는 앞으로 5년의 그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와 로봇의 관계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AI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데이터 센터입니다. 엔비디아 GPU, HBM,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죠.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하고, 그 계산 능력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가 주로 서버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챗봇이 답을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코드를 쓰고 기업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AI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작고 빠른 장치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되면 결국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현실 세계로 나온 AI가 만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로봇입니다. 로봇은 눈으로 보고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팔과 다리로 움직이고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가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죠. 이때 필요한 게 AI입니다. 그런데 AI만 있다고 로봇이 되는 건 아닙니다. 로봇에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보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센서가 필요하고, 균형을 잡기 위한 제어 기술도 필요합니다. 움직이려면 모터와 감속기, 배터리도 필요하고요. 이 모든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AI의 다음 사용처이면서 동시에 반도체의 새로운 수요처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안에만 있을 때는 GPU와 HBM, 서버용 메모리가 중심이었지만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 로봇과 자동차, 스마트 기기 안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로봇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이 흐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HBM, 서버용 DRAM, 기업용 SSD는 계속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가진 사업 구조를 보면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바일이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통신 기술이 있고, 가전과 스마트홈 생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만을 통한 전장 사업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한 로봇 방향성도 생겼습니다.
이걸 하나씩 따로 보면 흩어진 사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가전은 가전, 로봇은 로봇처럼 보이죠. 그런데 AI 시대에는 이 사업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로봇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고 로봇은 AI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며 사용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생태계와 연결된 서비스를 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전장 기술과 로봇 기술도 일부는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점은 단순히 로봇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 기술을 묶을 수 있는 폭입니다. AI와 소프트웨어, 반도체와 센서, 디스플레이와 통신, 가전과 사용자 경험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폭이 자동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넓게 가진다고 무조건 시장이 인정해주지는 않죠. 실제 제품이 나오고 고객이 생기고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 시대가 오면 이런 넓은 구조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은 부품 하나만 잘해서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하고 AI와 센서가 같이 가야 하고 안정성과 사용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조합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협동 로봇, 이족 보행 로봇 기술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는 건 단순히 지분 투자를 하나 더 했다는 의미로만 보면 아깝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미래 성장축으로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봇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늘 투자했다고 내일 바로 매출이 폭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로봇은 기술도 어렵고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고 실제 사용처를 찾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대감은 크지만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 호재처럼 보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장기 그림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봇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 로봇은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자동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공장에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앞으로의 로봇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AI와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의 AI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기술이 로봇의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은 실제 몸체와 움직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제대로 결합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로봇 테마에 올라탄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로봇이 삼성전자에게 왜 중요할까요? 가장 먼저 로봇은 반도체 수요와 연결됩니다. 로봇이 주변을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카메라와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모터를 제어하고 통신을 유지하고 배터리 사용을 관리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AI 칩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전과 스마트홈입니다. 삼성전자는 집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사용자가 매일 만지는 기기가 많죠. 만약 로봇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단순히 로봇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여러 기기와 연결되는 경험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생태계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장과 물류입니다. 로봇이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은 사람의 생활 공간보다 공장과 물류 현장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 작업, 운반, 검사, 조립, 위험한 환경에서의 작업처럼 로봇이 실제 비용 절감과 생산성 개선을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 기반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을 내부 생산 현장에 먼저 적용하면서 기술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차와 전장입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ADAS와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센서와 AI, 제어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이건 로봇과도 연결되는 기술입니다. 자동차도 결국 움직이는 로봇에 가까워지고 있고 로봇도 이동성과 판단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만과 전장 사업 그리고 로봇 사업은 장기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사업 하나가 아니라 반도체와 AI, 가전, 전장, 소프트웨어를 묶는 연결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너무 앞서서 보면 안 됩니다. 로봇은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린 단계가 아닙니다. 기대감은 크지만 실제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팔을 쓰고 물건을 짚고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안전하게 일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로봇을 한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움직여야 한다거나 당장 실적이 크게 바뀐다고 보면 안 됩니다. 로봇은 단기 재료보다 장기 방향성입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 5년 동안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디에 먼저 적용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쟁도 강합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로봇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AI 플랫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기업들도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로봇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기는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알고, 제조를 알고, 소비자 제품을 알고, 글로벌 공급망을 알고, 소프트웨어와 기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로봇과 만났을 때 의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로봇을 한다보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사업 구조 안에 연결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월요일장 시작 전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장은 평일이 되면 다시 눈앞의 숫자에 집중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지 밀리는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반도체주가 강한지 바로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단기 움직임만 보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메모리 사이클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고 HBM과 파운드리에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년을 보면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고 자동차, 로봇, 가정, 공장으로 내려오는 흐름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 필요한 건 더 많아집니다. 반도체가 필요하고, 센서가 필요하고, 배터리와 모터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와 통신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여러 기술과 접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삼성전자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구조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준은 필요합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만 보고 기대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제 제품이 나오는지, 내부 적용이 되는지, 고객이 생기는지, 매출이 만들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결합이 단순한 지분 투자에 그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AI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기술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월요일장 시작 전에 가져가야 할 관점입니다. 단기 등락에만 끌려가지 말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AI로, AI에서 로봇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놓치면 삼성전자를 너무 좁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로봇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큰 그림이 좁아집니다. 물론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돈은 반도체에서 AI로, AI에서 데이터 센터로, 다시 자동차와 로봇, 전력 인프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대로 보려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연결된 산업 지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지구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처럼 사업이 넓은 기업을 볼 때 어느 사업이 실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도에 가깝습니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요.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AI와 로봇, 전장,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중에서 반도체와 IT, 자동차 및 모빌리티, 전력 및 인프라가 함께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지 않고 로봇과 자동차로 내려오면 반도체 수요가 넓어지고 센서와 전장, 소프트웨어,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종목을 나열한 표가 아니라 돈이 어느 산업에서 어느 산업으로 이동하는지 보는 지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반도체 장비, AI 플랫폼, 로봇, 전장,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를 정리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IT와 플랫폼, 전력 인프라, 제약 및 바이오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을 모두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어떤 섹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반도체에서 AI와 로봇으로 돈이 퍼지는지, 전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관심이 확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목록입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놓치는 돈길이 이런 연결 구조 안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차트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로봇과 AI 기기 흐름을 놓칠 수 있고, 스마트폰만 보면 가전과 스마트홈, 로봇이 연결되는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로봇 관련 조직과 기술 개발 방향을 보고요. 3년 구간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의 기술 결합이 실제 제품과 내부 적용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로봇이 가정과 공장, 자동차, AI 플랫폼으로 확장되면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이익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로봇 흐름은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AI 플랫폼, 자동차, 전력 인프라, 배터리, 소재가 모두 연결됩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도 시장 기대보다 숫자가 약하면 흔들릴 수 있고, 조용하던 기업도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면 시장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업황 회복이 늦어지고 로봇과 전장 같은 신규 사업이 기대만큼 숫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흐름이 안정되고 AI와 로봇 사업이 실제 제품과 고객으로 연결된다면 기준 시나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이 가정과 공장, 자동차 영역으로 확장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들어간다면 낙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유지돼야 그 평가가 가능한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깨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로봇은 성장성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 고객, 매출, 수익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보유 중에도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살아나는지, 아니면 특정 종목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만 보고 있는지, 로봇과 AI 기기까지 같이 보고 있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결합이 실제 제품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도 확인할 숫자가 있고 조심
조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삼성전자를 큰 그림으로 보면서도 내 계좌를 지키는 기준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을 반도체 하나로만 보지 않고 AI와 로봇, 전장, 데이터 센터까지 어떤 조건으로 확인해야 할지 보기 위한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로만 보면 앞으로의 그림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가장 중요합니다. HBM과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은 계속 봐야 합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끝은 데이터 센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순간 로봇이 중요해지고 그 안에는 반도체와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이 모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로봇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기 호재로만 보면 안 됩니다. 로봇은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고 경쟁도 강합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AI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기술이 로봇 기술과 실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품과 고객, 매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월요일장이 시작되면 시장은 다시 단기 등락을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그림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AI로, AI에서 로봇으로 이어지는 다음 5년의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AI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흐름에 연결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